중국 관광객이 한국 호텔에서 프론트 음식을 훔치는 걸 자녀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영상들 보시면 진짜 입이 안 다물어지실 거예요. 이게 2026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다 실화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팩트 체크 다 해가면서 가져온 영상들이에요. 먼저 호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중국의 한 가족, 일가족 4명이 호텔 퇴실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죠? 프론트 데스크에 직원이 아무도 없어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 좀 보세요. 프론트 데스크에 놓여있던 간식거리들을 자기 아내 가방에다가 싹싹 챙겨 넣는 겁니다. 그것도 자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자녀들한테 절도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완벽한 절도 행위인데 이 아버지는 그냥 당연한 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호텔 음식이 맛있어 보인다고 가져가도 된다는 논리인 거죠. 이게 중국식 도덕관념의 현주소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이 그냥 지나가던 행인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목격한 장면인데 너무 황당해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죠. 호텔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의 이런 행태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수건 가져가는 건 기본이고 샴푸, 린스 전부 챙겨가고 심지어 객실에 있는 비품까지 슬쩍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프론트 음식까지 가져가는 건 진짜 레벨이 다르죠. 이제 시장 얘기 좀 해볼게요. 과일 파는 상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상인이 파는 귤 좀 보세요. 겉면에 곰팡이가 슬쩍 핀 귤들이에요. 정상적인 상인이라면 당연히 폐기 처분을 해야 하는 상품이죠. 그런데 이 상인은 어떻게 하냐면요. 파란색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거기다가 곰팡이 핀 귤을 넣어서 쓱싱 세척을 합니다. 곰팡이가 물에 씻겨 나가면서 겉보기에는 멀쩡한 귤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시 판매 박스에다가 자연스럽게 넣어서 파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아시나요? 곰팡이는 표면만 제거한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곰팡이 포자는 이미 과일 내부 깊숙이 침투해 있어요. 마이코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하는데 이게 간 손상,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 발암 물질로도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인은 그냥 물로 쓱 씻어서 팔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소비자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식품 안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굴 이야기예요. 한 어부가 바다에서 생굴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굴 표면에 뭔가 이상한 게 붙어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상표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바다에 있는 굴에 상표가 붙어 있을 수가 있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장에서 팔다가 안 팔린 굴을 다시 바다에 방생시켰다가 재채취하는 거죠. 유통기한 지난 굴을 바닷물에 담갔다가 다시 신선한 굴인 것처럼 속여 파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굴은 폐류 중에서도 특히 식중독 위험이 높은 식품입니다. 노로바이러스, 비브리오균 같은 병원균에 쉽게 오염되거든요. 신선도가 생명인 식품인데 이미 한번 유통됐던 굴을 다시 재유통하는 거예요. 이런 굴을 먹으면 심각한 식중독에 걸릴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재활용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죠.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천민자본주의의 극치입니다. 이제 동물원 이야기 좀 할게요. 중국의 한 동물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모든 동물원에는 기본적인 규칙이 있죠. 동물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거요. 동물도 스트레스 받고 사람도 다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딸한테 캥거루 만져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금지 표지판이 선명하게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딸은 아버지 말을 듣고 아무렇지 않게 캥거루를 만집니다. 다른 관람객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이게 바로 공공질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규칙은 남들이나 지키라고 있는 거고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교육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어른이 될까요? 뻔하죠. 또 규칙 안 지키는 어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국 사회의 악순환 구조예요.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4월 30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한 여성이 출근길에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차 뒷좌석에 발이 묶인 채로 강아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강아지는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개고기 식당으로 팔려가는 중이었습니다. 2026년에도 여전히 중국에서는 개장수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이 여성이 연민을 느껴서 300위안을 주고 강아지를 사서 입양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인 일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여성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강아지는 누군가의 식탁에 올랐을 거예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관습이 중국에서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거죠.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낚시 얘기도 좀 해볼게요. 중국 어부가 신비로운 방식으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낚시라고 할 수 있나 싶어요. 물고기들이 문틈 사이에 빽빽하게 끼어 있거든요. 어부는 그냥 망으로 물고기를 낚아채기만 하면 됩니다. 물고기들이 힘없이 어부의 망으로 들어와요. 이게 무슨 낚시예요? 그냥 쓸어 담는 수준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중국의 수질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공장 폐수, 생활하수가 그대로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가요.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물고기들이 특정 지역에 몰리게 되고 문틈 같은 좁은 공간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근데 어부는 이게 좋은 낚시터라고 생각하는 거죠. 환경 파괴의 결과물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제 정말 기가 막힌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여자가 아파트 단지 내 관리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제 동영상 찍어주실 수 있어요? 핸드폰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을의 입장인 관리원은 거절하기도 뭐하고 할 수 없이 핸드폰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뭘 하는지 아세요? 한치의 수치심도 없이 틱톡 댄스 같은 걸 추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관리원은 본인 업무도 아닌데 억지로 카메라맨이 된 거죠. 이게 바로 갑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관리원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편의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보는 거예요. 계급의식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계급사회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위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래예요. 이런 상하 관계가 일상생활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관리원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5월 4일에 촬영된 영상도 진짜 어이없습니다. 대가족이 산등산을 나왔어요. 근데 산길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고 가파른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70세의 할머니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위험하고 경사진 돌길을 올라가는데 누가 도와주냐고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자식들도 손자 손녀들도 그냥 자기들끼리 올라갑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70세 노인이 위험한 산길을 혼자 올라가는데 가족들이 모른 척하는 게요? 이건 효도 이전의 기본적인 인간성의 문제예요. 도덕적 윤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죠. 노인 공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아니면 있어도 실천을 안 하는 거고요. 입으로만 효도를 외치지 실제 행동으로는 전혀 보여주지 않는 이중성의 극치입니다. 한국 같았으면 어떨까요? 할머니 손잡아드리고 천천히 같이 올라가죠. 허리 받쳐드리고 조심조심 모시고 올라가요. 이게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 아닌가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일상이라는 게 충격적이에요. 가족 간의 정, 연대감 이런 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가족조차 챙기지 않는 사회가 된 거죠. 줄 서는 문화도 한번 볼까요? 물건을 사기 위해 웨이팅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이 줄을 서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줄을 세워놨어요. 가방, 의자, 심지어 우산까지 동원해서 순서를 표시해둔 겁니다. 네티즌들이 뭐라고 하냐면 물건이 헷갈릴까봐 걱정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람들이 직접 줄 서 있기 귀찮으니까 물건으로 자리를 맡아놓고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서 되면 와서 물건 챙기고 구매하는 거죠. 이게 공정한 웨이팅 문화인가요? 절대 아니죠. 누가 먼저 왔는지도 불분명하고 물건만 놔두고 사라진 사람한테 순서를 줘야 하는지도 애매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분쟁만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문화처럼 자리 잡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공사판 이야기는 더 심각합니다. 5월 3일 영상인데요. 공사 현장에서 흙을 싣고 가는 트럭이 있어요. 근데 포크레인 기사가 뭘 하냐면 이 트럭에다가 흙을 더 올리는 겁니다. 무리하게요. 이미 트럭은 적재 용량이 거의 다 찬 상태인데 계속 흙을 퍼 올려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트럭이 무게 중심을 못 잡고 옆으로 쓰러집니다.
그냥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전복되는 거예요. 이 트럭은 수리 불가능해서 얼마 못 가 폐차 처리됐다고 합니다. 몇 천만 원짜리 장비가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가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실어서 작업을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적재 용량 초과하면 사고 위험이 크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 사고 나면 그때 가서 아이고 몰랐네요 하는 겁니다. 이게 중국 공사판의 현실이에요.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른 공사판 영상도 있어요. 아스팔트 포장 작업을 막 끝낸 길입니다. 아직 아스팔트가 완전히 굳지도 않은 상태예요. 근데 한 인부가 아무렇지 않게 그 위를 걸어갑니다.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히는 거죠. 나머지 인부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왜냐고요? 자기가 살 건물이 아니니까요. 남의 집인데 품질이 어떻든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준공검사만 대충 통과하면 돈 받고 끝이니까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어진 건물에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부실 시공으로 지어진 건물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신축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요. 이런 후진적인 시공 문화 때문입니다. 중국의 강서성 바다 산책로 영상도 볼게요. 바다 위에 걸을 수 있는 멋진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어요. 근데 건너편 벽면을 보니까 누가 올라가 있어요. 당연히 올라가는 건 금지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표지판도 붙어 있고 위험하다고 경고도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올라가서 사진 찍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인생샷 찍겠다고 목숨 걸고 위험한 짓 하는 거예요. 본인이 다치는 건 본인 선택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떨어져서 아래에 있는 사람 다치게 하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죠? 이기적인 행동의 극치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규칙도, 안전도, 다른 사람도 안중에 없는 거예요. 이제 가정 내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한 가정집 영상입니다.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신발을 신고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귀찮다는 이유로요. 한국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현관에서 신발 벗는 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요? 이걸 본 아내가 화가 나서 실내화를 힘차게 차버립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아버지는 멍하니 서 있고 아들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어요. 이 아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뭘 배울까요? 아버지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일까요? 아니면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일까요? 가정 내에서의 기본 예절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결혼식 이야기는 더 가관입니다. 아들 결혼식에 온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손님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이 아버지가 손으로 집어먹고 있어요. 젓가락과 숟가락이 바로 옆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아들 결혼식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잖아요. 하객들도 많이 와 있고 다들 지켜보는데 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중국의 식사 예절이 우리와 다르다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이건 예절의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인 위생과 매너의 문제예요. 공중위생 개념이 없는 거죠. 길거리 교통 상황도 한번 볼게요. 한 남자가 오토바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인도로 돌진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피하는데 이 남자는 사과 한마디 없어요. 그냥 다시 오토바이 세우고 가버립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조차 없어요. 다른 영상도 있어요. 남자 5명이 길거리에서 맥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오토바이가 후진해서 옵니다. 그리고 남자 1명을 쾅 하고 받아버려요. 남자는 넘어지고 맥주는 쏟아지죠. 오토바이 운전자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가버립니다. 사과도 없어요. 넘어진 남자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일어나요. 화도 못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 흔하거든요. 사과 문화가 없어요. 내가 잘못해도 사과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팽배합니다. 사과하는 순간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거고 배상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사과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삭막한 사회예요? 5월 4일 배달원 영상도 가관입니다. 한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주차장을 나가려고 해요. 근데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차단기에 오토바이가 걸리고 맙니다.
차단기가 부러지면서 고장이 나요. 배달원은 어떻게 하냐고요? 주변을 몇 번 두리번거리다가 그냥 달아나 버립니다. 책임지기 싫은 거죠. 관리소에 신고하고 수리비 내야 하니까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중국 사회의 단면이에요. 내가 한 실수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문화가 만연해 있어요.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이러니까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서점 인형 영상도 웃기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서점에 전시되어 있는 인형이 있어요. 한 여성이 이 인형을 몇 번 만지작거려요. 그러다가 갑자기 인형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팔이 떨어지고 머리가 빠지고 완전히 분해되는 거예요. 이 인형의 원산지가 어디냐고요? 중국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품질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고 내구성은 형편없는 겁니다. 몇 번 만졌다고 분해되는 인형을 누가 사겠어요? 이런 제품들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품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